안녕하십니까, 이동열의 안보전사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통일 방안인 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평화 통일 방안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또 2000년 6.15 공동선언 때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걸쳐서 연방제 통일 방안의 실체와 낮은 단계 연방제 함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북한의 통일 방안인 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 소위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 채택이 된 게 1980년 제6차 당대회 때입니다. 1980년 10월 10일 날 이 김일성이는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 때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른바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인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일명 연방제 통일 방안으로 야칭이 됩니다. 이걸 선포를 했죠. 자, 그 내용이 복잡한데 그냥 알기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은 일민족, 하나의 민족, 일국가,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두 개 방식에 의한 연방제 방식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은 한민족이다. 좋습니다. 일국가, 남북한이 고려 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국호 아래 하나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일단 북한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하고 대한민국은 이 남한정부는 바로 대한민국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하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연방정부는 뭘 하자는 것이냐? 연방정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연방정부는 외교권하고 국방권하고 군사권이죠. 그리고 하나가 빠졌는데 이 정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문제는 입법, 사법, 행정은 각기 지역자치정부가 행사하라. 언뜻 들으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특히 북한인 김일성이가 1980년 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놓고 아시아, 아프리카 수반들을 평양으로 갖다 초청을 해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선전합니다. 이렇게 선전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공화국의 통일방안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북조선은 사회주의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통일 절대 못합니다. 그 솔직한 김일성의 말입니다. 자, 남조선은 자본주의입니다. 남조선이 자본주의 포기하고 사회주의 통일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다들 고유의 끝 똑똑하죠.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북한은 계속 사회주의하고 남한은 계속 자본주의하면 영원히 통일이 안 되니까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와 이념을 통일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통일하는데 바로 그게 일민족이다. 일국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국호 아래 두 개의 정부, 북한에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남한에는 대한민국. 북한은 사회주의하고 남한은 자본주의하라. 사상과 제도와의 이념을 초월하는, 서로 다르죠.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연방정부를 구축해서 연방정부에서는 바로 외교, 국방, 정치권만 행사하고 나머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은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지역자치정부가 행사하라는 것이 바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들이 박수를 칩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서울의 모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92년인가 그래요. 모 대학에서 특강을 했는데 제가 이 통일방안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연방제 통일방안에 찬성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그 많은 학생 중에서 상당수가 손을 들고 있어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서로 사상과 제도와 이념이 다른 서로 남북한 체제에서 이를 갖다가 초월해서 통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다. 이 북한하고 똑같은, 북한의 선정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운동권 학생도 아닌데. 지금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이런 식으로 연방제 통일 방안을 통일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의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자, 이게 참 고약한 얘기입니다. 멋진 말이지만 지금 남한 정부는 미 제국주의에 충실한 하승이다. 따라서 미 제국주의의 친미 4대 매국 정권을 축출하고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남조선 혁명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민족해방혁명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실적 주인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쫓아내고 남한 민족을 먼저 해방시켰다는 민족해방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말하는 남한사의 첫째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는 소리는 바로 남한의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인민정권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한의 현 정권은 배제시키는 거죠. 두 번째, 남한에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악법들은 없어야 된다. 뭐냐? 국가보안법. 그때는 또 반공법이 있었어요. 80년대.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된다.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북한을 갖다가 북한 찬양하면 처벌하는 법이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철폐를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 애국 인사를 전면 석방하라고 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통일 애국 인사는 바로 좌익사범들입니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을 위반해서 국가보안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없애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남한 내에 자유로운 정치 활동의 자유와 그런 단체들을 인정하라 이게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남한 사회에 자유로운 정치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런 단체를 인정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공산당을 합법화하는 소리입니다. 공산당 합법화란 말을 않고 남한에서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사들과 단체를 인정하는 소리는 바로 공산당 활동도 인정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 왜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외국군이 남한 땅에 있느냐? 북한 땅에는 소련군 없다. 외국군 나가라. 주한미군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평화협정을 맺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평화협정이요? 평화협정을 어떻게 맺느냐? 나중에 평화협정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우리하고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는 게 아니라 남한 니들은 미 제국주의의 하수인이니까 네 상전인 북한하고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겠다 이야. 너는 빠져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북한 주장대로 해봅시다. 주한미군이 철수되니까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 없어져서 바로 군사적 공격성도 연출되죠.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없애니까 이제 마음 놓고 우리 내부에서 김일성 만세, 김정은 만세, 연방제 통일 만세, 북한 만세 부르고 간첩 활동을 해도 규제할 법이 없어요. 세 번째, 통일인사, 애국인사를 다 석방시키면 좌익 용공사분들이 마음 놓고 나와서 개판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대공수사기관을 없애라는 겁니다. 걔들은 북한에서는 파쇼포각기구라고 그래요. 국정원, 기무사, 경찰에 대공수사기관을 다 없애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첩 활동하고 반사회주의 활동을 해도, 사회주의 활동을 해도 자만을 부서가 없어지는 거죠. 이 틈을 틈타가지고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의 정체입니다. 이 전제조건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바로 공산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만을 경계하고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래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은 말은 평화 통일 방안이지만은 남한 내부의 혁명을 전제합니다. 이 옆에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의 혁명이 나서
미군이 철수하고 남한의 용공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남한에 들어선 이 용공정부하고 북한의 사회정권이 바로 연방제하겠다는 겁니다. 남한 정부하고 직접 연방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를 이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지난번 제가 남조선 혁명 전략을 때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낮은 단계 연방제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